안녕하세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아가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픈 버터플라이 임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알아야 한다거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편견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란 말 그대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아라는 표현도 있는데 귀머거리롱의 벙어리아, 즉 귀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듣지 못하는 경우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말하는 셈이죠. 요즘은 벙어리나 귀머거리라는 표현은 비하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농아인 혹은 청각장애인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농아인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귀만 안 들리는 분은 농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로 등급은 사라지고 중증, 경증을 구분하기 위한 장애 정도 분류가 대신 추가되었습니다. 들리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 이상 잃은 경우, 한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잃은 경우입니다. 들리는 정도가 심한 경우는 중증이라고 하며 청력을 잃은 경우, 즉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귀에다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나타나듯 경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청력을 소실한 것이 아니기에 보청기 등으로도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중증의 경우에도 장비에 따라 어느 정도 청각이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증의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고 고출력 보충기는 개당 500에서 700만원 선, 고출력 보충기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공 와우 기기를 써야 하는데 장치 개당 1000만원 돈이 든다고 하네요. 전용 배터리도 일회용은 60개 기준 5만원 정도이며 충전식은 개당 40만원 정도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값입니다. 또한 보청기를 써서 청력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편입니다. 그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력장애가 있다면 소화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령자분들을 제외하곤 구화와 독순소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화와 독순소리란 사람의 입모양과 입술 모양, 표정과 행동들로 상대방의 하는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소화를 몰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소화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랑은 다르게 구화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배워가며 간혹 비장애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각장애를 극복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4개 국어를 정복한 김수리님,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테니스 유망주 이덕희님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수림님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입사하고 4개 국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금융업계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김수림님도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극복해내간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님 손에 이끌려 시골에 버려졌으며 먹을 것이 없어 밭에서 가지를 훔쳐 먹을 때가 겨우 4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하루 몸이 비쩍 말라가며 목욕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 온 피부에는 부스럼이 가득하고 머리에는 이가 우글거렸다네요.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지낸 지 9개월 만에 자신을 찾으러 온 엄마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었고 그 후유증 때문인지 서서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6살 때는 아예 청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귀가 안 들리자 김수리님은 포기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으며 대화하는 연습을 했고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며 상황을 추측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따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발생합니다. 일반 학생들과 조금 다른 그녀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고 그 결과 성적은 늘 하위권에 있었으며 스트레스로 폭식을 일삼았더니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 비만에 이르렀고 아이들은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 어머님은 돈을 벌어온다며 일본으로 떠나버리는 악순환도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김소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년 뒤 어머니를 따라가 일본에 갔고 자신을 놀리는 일본인들의 입모양을 똑바로 보고 따라하며 그대로 말을 해주었고 점차 일본어 실력이 늘며 독학만으로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녀의 피나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향상될 수 없어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수시로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영어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 마스터했으며 취업 과정간 3년을 3개국을 방랑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취업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인 테니스 선수 이덕기 님도 있습니다. 2살 때 청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 다닐 무렵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덕기 님의 부모님은 특수학교에 오래 다닌 학생이 시내버스를 타서 종이로 기사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추후에 일자리를 구할 때 소아만 알게 된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직접 아들에게 입모양을 익히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몇 년 뒤 특수학교를 떠나 일반 학교에 갈 수 있었지요. 운동 출신이었던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원한다면 운동선수로 키울 마음을 가지셨었고 사촌형인 우충효 코치가 테니스 치는 걸 보고 반한 이덕희님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기 자신의 끝없는 노력으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미 18세 이하의 선수들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세계 랭킹이 높은 이덕희님은 대만에서 열린 챌린저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고 이후 준우승에도 2차례 진출하는 등 멋진 성적을 내고 있으며 현재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테니스에 관한 통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공해냈고 또 계속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